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 나영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의 축을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리 모양은 하지 정렬 상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노란색 선이 우리 하지의 축인데요.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 선이 무릎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분류가 되겠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자다리입니다. 그래서 하지축이 무릎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고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노란 선이 무릎의 내측 부위를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반변형, 쉬운 말로는 그냥 오자다리, 오다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축이 무릎의 외측 부분을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반변형, 또 다른 말로는 X자다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축이 무릎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무릎의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아서 연골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이 축이 무너진 경우에는 연골의 특정 부위에 우리 몸에 많은 체중이 부하가 돼서 연골이 빨리 손상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관절이지만 사실은 뜯어보면은 세 개의 관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퇴골과 슬개골이 이루는 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관절이 있습니다. 만약 관절염이 내측 구역에만 발생해 있는데 하지축이 무너져서 체중이 내측 구역에만 집중이 된다면 관절염은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1단계에서 오른쪽에 4단계까지 진행되는 그림을 보시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측의 말기 관절염의 경우 관절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통째로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런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가급적 내 관절을 보존하면서 다시 원래의 좋은 상태에 가깝게 바꾸어지는 관절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과정을 집 인테리어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기둥과 내부 인테리어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 무릎 관절은 각각 하지축과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내부 구조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그 내부의 인테리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릎 관절에서도 축이 바로 세워져야 나머지 구조물들을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되고 축이 무너진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근위라는 말은 몸통 쪽에 가까운, 즉 무릎 관절에 더 가까운 것을 말하고요. 경골은 우리 정강이 뼈를 말합니다. 절골술은 뼈를 잘라서 교정하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강이 뼈의 위쪽 부분, 무릎 관절에서 가까운 부분을 절골을 해서 교정을 하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서 하지축이 무너져서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은 하지축을 변화시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내측 구역에 집중된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서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늦춰주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하지 정렬은 우리 하지축이 무릎의 중앙을 통과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근위경골 절골술에는 약간은 더 과교정해서 약간의 외반 변형을 만드는 수술법입니다. 그래야만 아픈 내측 관절 대신 건강한 외측 관절이 더 체중 부하를 담당하게 돼서 수술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근위경골 절골술의 실제 수술 과정입니다. 먼저 경골 근위부에 절골을 한 다음에 우리가 미리 계산한 만큼 정확하게 뼈를 벌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원래 뼈 모양에서 경골의 모양이 교정이 돼서 전체적인 하지축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린 다음에 금속 판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 그 공간, 빈 공간에는 고리식을 해서 뼈가 빨리 유합되도록 촉진하게 됩니다. 수술 후 약 6주 이상 경과하게 되면 절골했던 부위가 골유합이 일어나서 완전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수술 전에는 하지축이 무릎의 내측 부위를 각각 통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하지축이 교정이 되어서 무릎의 정중앙에서 약간 외측 부위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관절염이 내측에 있고 하지축도 무릎 안쪽을 통과하게 되어서 무릎 내측 부위 관절염이 점점점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지만 수술 이후에는 비록 관절염은 내측 구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축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외측 구획이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아픈 내측 구획은 일을 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 즉 휜다르 교정술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기능 저하가 굉장히 좀 심하신 분이 될 거고요. 내반 변형, 즉 오다리 변형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주로 내측 구획에만 국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바깥쪽 관절은 건강해야 나중에 수술 후에 증가된 체중 부하를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쉬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법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관절염이 시작된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55세에서 65세 정도 사이 환자분들이 이상적인 그런 환자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다 활동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육체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인공관절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근위경골 절골술의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하지축을 변화시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건데요. 사실은 관절염 자체는 연골이 마모된 질병이니까 그 관절염을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면서 동시에 연골 재생 수술, 특히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수술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마모된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절염을 더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축과 연골 자체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수술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때는 관절경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관절 연골이 많이 마모된 환자의 관절경 사진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마모된 연골 자체가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연골 재생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먼저 손상된 연골 부위를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뼈 표면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서 뼈 속에서 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후에 준비한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같은 환자를 수술 후 1년째 관절경을 다시 시행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마모되었던 연골 표면이 수술 후 1년 되어서 매끈하게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줄기세포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후 경과를 보시면 수술하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된 다음에 바로 보행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절골 부위 뼈가 유압이 되어야 완전한 체중 부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6주 정도는 보조기와 목발 보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가벼운 운동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는 뼈가 단단하게 유압이 되었기 때문에 고정하였던 금속판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무너진 축을 바로 세우는 수술법,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